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 창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방을 모르면 망할까, 안 망할까. 주방을 하고 싶지 않은데 주방을 안 하면 다 망한 것 같더라. 주방을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된다. 프랜차이즈에서는 그렇게 돈을 주고 배우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면 요리에 대한 많은 책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파스타만 봐도 수많은 책자, 피자, 그리고 한식만 봐도 너무 많은 수많은 책자들이 있죠. 특히 명인이라고 해가지고 김치에 대해서만 나온 책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나오는 백종원의 조리비책, 이건 벌써 10년도 더 된 책이지만 이걸 뭐 아직도 많이 공부하고 있고, 이걸 모르면 또 식당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EBS의 요리 비결이라든지 주로 소스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스 스쿨이라든지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과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식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모르고도 식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저는 참고로 이런 걸 봅니다. 제가 시간이 한 18년 되기 때문에 18년 동안 많은 레시피를 수집해 놓고 있고, 아까 기본적인 시중 책자나 유튜브 또는 인터넷에 나온 그런 요리들에 대한 레시피는 참고 자체도 안 할 겁니다. 저희는 보통 이런 대박집의 레시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책자 너무 오래됐죠. 이거는 반찬 레시피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한정식집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연구하면서 정리했던 그 내용이고, 대박집 레시피는 여러분들 잘 아는 몇 군데의 대박집, 수십 군데의 대박집 모아놓은 자료고, 이거는 하나에 10억짜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주로 보고 있는 레시피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건 반찬 레시피고요. 이거는 대박집, 갈비찜 리스트, 요거는 순댓국 비법 해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레시피들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중요한 사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모르면 망한다는 걸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주방을 안 해보고 과연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총을 들지 않고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주방만 전념해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방장이 나서서 식당을 창업했을 경우 망하는 확률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주방장들이 대부분 곤조, 지금 고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망한 것이지, 예컨대 그 많은 식당들 주인들이 옛날에 칼국수면 칼국수, 냉면, 갈비, 떡볶이, 욕쟁이 할머니들은 이런 사람들이 다 주방장 출신이지 영업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주방장을 하다가 나와서 나 식당 해봐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똥꼬집이 있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하죠. 영업을 배워야 됩니다. 마케팅을 알아야죠.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은 주방을 모르면 망한다는 얘기 때문에 주방이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죠. 주방은 식재료를 수급하고 그걸 다시 다듬고 하는 작업을 하고, 보관을 하고, 그걸 뚝배기나 이런 데 세팅을 하고, 그걸 다시 조리하고, 조리를 배식하고, 그게 다시 돌아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 처리를 시키는 데까지가 모든 주방의 일입니다. 여기 핵심은 계절 식당을 봐야 되고, 또 시장을 직접 가서 봐야 되고, 작업 로스를 생각해야 되고, 동선 관리를 생각해야 되고, 작업의 생산성, 그리고 조리 기술, 맛내기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계절 식당이라는 것은 그 계절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맛봄은 봄나물, 냉이, 달래 이런 것들이 되죠. 그런 것들을 사게 되면 절약도 되고, 그 계절에 가장 맛난 음식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또 시장 보기도 직접 하게 되면 직접 사오는 것보다 또는 배달하는 것보다 옆집보다 비교를 하게 되고 질과 가격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죠. 직수를 하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또 작업 로스를 보면 우리가 로스 위례라고 하죠. 고기도 비계를 떼어내니까 뭐 등심 같은 건 30%의 로스를 감안한다. 또는 우리가 취나물도 다듬으면 한 10% 이상의 로스를 감안한다 하는 로스율을 우리가 최소한 시킬 수 있는 거고, 또 동선 관리도 있죠. 우리가 주방을 배식과 또는 퇴식으로 이렇게 동선을 관리해서 퇴식 때 오는 설거지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배식을 통해 가지고 반찬을 담고 주의를 담아내는 이런 동선 관리를 함으로써 작업의 시간과 로스 땀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생산성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조리 기술을 하다 보면 그러한 어떤 조리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맛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주방장을 그 지역에 세팅을 하더라도 보통 3개월이 지나야지 그 맛이 그 지역에 그 집에 세팅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춘천 맛있는 닭갈비라든지 춘천의 막국수를 서초동 강남에 갖고 와서 바로 오픈한다고 그 맛이 바로 나오진 않죠. 예행 연습을 통해서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게 맛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핵심들이 주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주방을 안 해보고 하면 실패를 하게 되죠. 주로 프랜차이즈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그렇습니다. 아, 내가 저걸 보니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남들 보니까 남이 떡 굉장히 쉽고 맛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걸 시작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방을 모르기 때문에, 주방을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쪽팔집 대부분이 그렇고요. 모든 실패의 주변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식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월간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고, 또는 뭐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책들, 뭐 오진건 씨 책이라든지 백종원 씨 책들을 보면 여기 많이 실패 사례, 성공 사례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핵심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주방과 홀에 대한 아주 예쁜 그림인데요. 이쪽은 홀 일입니다. 캐시어 또는 홀 관리 쪽 일이라고 보면 되고, 이쪽은 주방 일입니다.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제조 쪽, 제작 쪽의 일이고, 요거는 영업, 관리 쪽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주방 일은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방 중심적인 식당들이 많았습니다. 뭐 우레옥이라든지 을지면허 또는 뭐 한일관이라든지 또는 욕쟁이 뭐 떡볶이 집이라든지 뭐 보쌈집이라든지 원할머니 보쌈집 이런 것들이 다 주방 중심적인 식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퓨전 식당이나 또는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뭐 치킨, 뭐 김밥집, 김밥천국 이런 것들이 다 영업 중심적 식당입니다. 주방 일을 굉장히 간소하고 또는 주방을 어떤 패키지나 어떤 액기스나 어떤 뭐 소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심플해서 이쪽을 줄이고 주방 일을 굉장히 줄이고 영업을 많이 늘립니다. 그러니까 주방 일은 이쪽 이렇게 되면 주방 일이 좀 줄어들죠. 영업 일은 커집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요즘 많은 식당들이죠.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식당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구간에서 메뉴와 맛의 퀄리티를 정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프랜차이즈나 너무 찍어내는 식당은 맛의 깊이가 없죠. 또는 이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주방장이 휘둘리게 됩니다. 이렇게 주방장이 휘둘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방 일을 안 할 수 없고, 주방 일 너무 하다 보면 좀 홀 서비스나 캐시어 관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주방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사람을 써가지고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한두 번씩 들어가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만 확보하면 됩니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주방을 한다는 것은 제작을 직접 한다는 얘기죠. 사장이 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는 제작 위주로 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주로 영업 쪽에서 사장이 되거나 관리 쪽에서 사장이 되지
그 회사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방에 휘둘리는 메뉴를 보면 고깃집은 육부들이 고기를 정도하니까 거기에 육부들한테 시달리게 되고, 횟집은 그 회를 각이라 그러죠. 그 각을 잡기 위해서 칼잡이들이 있습니다. 그 칼잡이들한테 휘둘리게 됩니다. 한정식집은 거기 메인 요리를 하는 주방장이나 또는 그 반찬을 하는 참모들한테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해서 우리 요즘은 치킨집이나 찜, 탕, 찌개 이런 것들이 요즘은 그 주방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메뉴들입니다. 여기 중간쯤에 되었죠. 어떻게 보면 백종원 씨의 그 홍콩 반점까지도 주방에서 나오지 않고 거의 패키지로 쏟아내는, 기계로 찍어낸다고 할 정도로 요즘은 이렇게 주방에 휘둘리지 않는 메뉴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밥에는 김밥만 기계가 나오고, 또는 초밥 기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초밥집도 이제 기계화 시킨다는. 어쩌면 거꾸로 얘기해서 홀도 시달리지 않게 해서 최저임금 대비한 키오스크를 도입해가지고 홀도 없애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방을 모르면 망한다 라는 이 생각을 좀 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말씀드려볼게요. 설거지부터 최소 한 달 이상을 주방에 들어가서 한번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사이클을 경험해보라. 두 번째는 새벽 장보기를 최소 1년 정도 하면 그 계절을 쭉 알게 되고, 뭐 부추가 한 단이요, 배추가 한 폭이요, 또는 뭐 야채가 한 관이요, 그 다음에 뭐 고기가 한 근이요, 이런 것들이 몸에, 입에 아주 달고 살 수 있게 굉장히 그 피부에 체득하게 됩니다. 영어로 바이 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득하게 되면 굉장히 주방에 좀 쉽게 접근이 됩니다. 뭐 새벽 장보기를 매일 1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지 2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방 인사 관리입니다. 채용, 육성 교육, 그리고 관리까지 그 사람을 참 잘 뽑고 잘 교육시켜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 사람한테 좌지우지 되지 않으려면 제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소스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조리를 해라라고 교육시켜주는 게 내가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모두 소스화를 시키는 겁니다. 메인 요리 뿐만 아니라 반찬, 주 반찬까지도 여러분들이 소스화를 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주방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주방에서 찍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주방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방을 굉장히 알게 되죠. 또 마지막으로 음식 연구 모임을 해서 그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레시피를 확보하고 또는 교류하고 또 대화하게 되는